언플러그드의 하이라이트죠. 토크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토크쇼에서 어떤 주제를 다룰 거냐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거의 한 6개월, 1년 전부터 고민하고 또 주변에 많이 계신 분한테 물어보고 하는데요. 이번 토크쇼의 주제는 이걸로 정했습니다. 제가 컨설팅 하면서 만나는 고객 아니면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만나는 분들 혹은 이런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을 뵈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도 하시지만 사적으로는 인생 상담을 많이 요청을 하세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정말 많이 하시는 인생 상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내용들이세요. 유독 근래에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업무나 역할을 하고 있지만 DBA가 되고 싶다, 혹은 DB에 관련된 직종을 가지고 싶다, 혹은 DB 전문가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에 이제 관련된 상담 요청을 많이들 하세요.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DBA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문 DBA입니다. 다리 하나 걸치고 있는 DBA 말고요, 전문 DBA로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전문적으로 DBA가 혹은 DB 관련된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보다 분명히 확연하게 분위기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 SQL 서버 DBA나 아니면 DB 관련된 그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이나 범위나 정도에 큰 차이가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이 관심들을 가지게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이 정도 범주를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 혹은 업무, 역할에 대한 약간의 그런 불만족, 불안함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개선하기 위한 생각도 있으실 거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 SQL 서버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에 관련된 관심들도 많이 늘어나셨어요. 흥미있다, 재미있다,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안정적인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DBA나 혹은 DB 관리자 혹은 DB 전문가에 관련된 직업하고요. 그리고 보수도 지금보단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더 많이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역시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도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현업에서 이제 구인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볼 때 이번에 면접 본 사람이 연봉 얼마 달라 그래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면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갔구나라는 걸 좀 느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업 측면에서는 그만큼 또 연봉 많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상대적인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아주 큰 규모의 어떤 회사에 다니시거나 게임사거나 아니면 잘 나가는 온라인 서비스거나 아니면 중견 기업이거나 등등등에 따라서 조금들 다 틀리시죠. 그래서 난 충분히 연봉 잘 받아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통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짜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대한민국 연봉 상위 1%에 들어가는 분들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천차만별 차이가 날 텐데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저 사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 사진에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저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저희 회사의 동료예요. 그죠? 사진 멋있죠? 예. 콜로라도입니다. 패스 행사 참석하러 가서 일주일 전에 들어갔고요. 거기서 콜로라도를 쭉 돌아봤어요. 그 중에 로키 국립공원 이제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길에 들른 곳입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랜드 레이크인가라고 하는 호수였어요. 근데 호수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광활합니다. 너무나 조용하고요. 분위기도 차분하고요. 중간쯤에 저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저기 한동안 계속 누워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요. 편안한 분위기였었고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왕이면 뭐 가족들 데리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IT 쪽 생활했던 과거의 이력을 쭉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그런 직업이나 혹은 역할을 맡기 위해서 제 스스로가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변화에 맞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었다면 제가 과연 꿈에도 생각 못했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세미나를 참석을 하고 또 이렇게 여행을 다닐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단지 기술이나 또는 자리나 보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좋은 회사, 좋은 동료, 좋은 환경을 가지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질문하시는 또 상담 받으시는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DBA가 되고 싶은데 혹은 DB 전문가, DB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나 어떤 경로를 거쳐야 되는지를 상세적으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는 지금 나이가 좀 많습니다. 30대 초반인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새로운 직업이나 그런 이직에 관련된 관심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같은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오늘 나눴으면 합니다. 한 세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제 얘기부터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살아가는 과정에 수많은 선택지가 제공이 되죠. 그리고 저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말 그대로 수많은 if else, 수많은 스위치 문이 저희 앞에 놓여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찍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은 저런 선택지가 놓였을 때 어떤 방법이나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좀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천에서 용났다 뭐 이런 말씀도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좀 의미 있었던 몇 가지 곡선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직장이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사업본부였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제가 학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 다음에 큰 딸의 예비 사위, 큰 사위죠, 가 삼성에 다닌다라는 걸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저희 예비 장모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삼성을 3년 만에 그만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주변에서 대단히 만류를 많이 했고요. 제 위에 계시던 과장님 5분이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재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비 장모님은 그때 화가 나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되시죠? 그죠? 아마도 거의 1년 가까이 저랑 이 친분을 갖지 않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했어요. 퇴사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개발이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큰 부분 중에 하나였었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에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퇴직금의 3분의 1을 털어서 서울에 올라와서 5일 동안 자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갔어요. 퇴사했다고 당장 일이 있냐면 없죠. 심심했어요. 근데 제가 베이직하고 좀 오랫동안 많이 친했었거든요. 그때 비주얼 베이직 4점대였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공부를 했어요. 스터디도 하고. 그래서 공부한 걸 어떻게 좀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때 막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던 MCT 시험을 쳤습니다. 12월 달에. 근데 한 번만에 덜컥 붙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같이 일을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인천이었어요. 근데 누가 저를 보고 같이 일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고마웠어요.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래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건물 지하에서 낮과 밤 구분 없이 개발을 했고요. 라면으로 대부분 끼니를 때웠습니다.
수도가에서 머리 감는 게 씻는 거의 대부분이었었고요. 6개월 동안 급여를 거의 못 받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결론은 사기죠. 그죠? 이용을 당한 겁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저보다 나이 어린 사장이었었고요. 회사에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개발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우는 게 아니라 제가 혼자 일하면서 배워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그 회사 고객이 사장하고 계약을 끊어버렸고요. 저랑 다시 재계약을 해서 나머지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IMF 들어갔어요. 명태 엄청나게 생겼죠. 재취업교육과정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 강사가 부족해요. 경기도에 있는 기숙형 교육센터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급여 괜찮고요. 한번 할 때마다. 그런데 그때 연락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일명 브로커였습니다. 강사 브로커요. 본인이 얼마씩 이렇게 떼먹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제안을 하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력을 속이겠대요. 유명한 어떤 대학으로 학력을 속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의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양심상 못한다라고 하시겠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양심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학력이 뭐 그리 중요하길래 내 기술을 믿고 강의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속이고 강의를 진행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쓸데없는 자존감이었습니다. 내가 강의 잘하면 되지, 그걸로 증명을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속였습니다. 학벌을 속이고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결론은 후회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강사로서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냥 잘 가르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준비 안 된 강사로 그때 교육받으셨던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했고 죄책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좋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에스모 교육센터에서 다시 또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고요. 그 뒤로 하루 7시간 강의를 8시간 진행하면서 강의를 했고요. 실습 같은 거 할 때 질문을 하잖아요. 마치 패밀리 레스토랑 여직원이 주문 받을 때처럼 무릎을 꿇고 시선을 마주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었고요. 데모를 하는 경우를 빼놓고는 하루 8시간을 거의 서서만 강의를 했습니다. 그 생활을 5년 넘게 했어요. 그때 이제 몸을 많이 다쳤죠. 아마도 그 예전에 그 죄책감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는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는 서울에서 프리랜서 생활을 했어요. 강사는 어차피 프리랜서니까요. 저희 집사람은, 아내는 2천만 원짜리 전세방에서 저희 시어머니랑 그다음에 시동생하고 생활을 했고요. 저는 신림에서 월세 30-40만 원을 주면서 원룸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의 저를 보시면 굉장히 돈이 많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에 보통 강의를 2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를 버냐면 300 정도를 벌어요. 세금을 다 떼고. 그때가 30대 초반일 때입니다. 그러면 두 집 살림에 저희 장모님 댁에 저희 여동생 학교 보내고 돈 다 하고 나면 남는 돈 하나도 없고요. 저금은 전혀 못하는 거죠. 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유혹들이 들어오냐면 IMF 때잖아요. 강의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강의가 제가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재 좀 보고 좀 연습하면 할 수 있는 강의예요. 또 양심에 유혹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강의 몇 번 더 뛰면 600만 원도 벌고 800만 원도 벌 수 있는데 그렇게 강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전문적인 더 잘할 수 있는 강의에 더 집중을 할 것이냐 라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 그때 제가 진로를 바꾸려고 고민을 할 때였습니다. SI 프로젝트로 개발을 쭉 진행을 하다가
드디어 SQL 서버하고 DB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DB 전문직이나 튜닝이나 컨설턴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고민에 빠지게 돼요. 한 달에 2주를 강의하면 2주의 시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자취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강의가 끝나면 시간이 남아요. 그때 강의를 해서 부족한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몇 년 뒤에 내가 원하는 직업으로 바꿀 거냐라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히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올 거다. 열심히 스터디를 하고 준비를 하자라고 결정을 했고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SQL 서버 DB 공부를 했습니다. 만 5년 정도 했고요. 그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 외부 활동을 했어요. 커뮤니티, Q&A, 강의 올리고 기타 등등등. 그런데 그게 쌓여서 그때 아시아에서 처음 만들어졌던 마이크로소프트 MVP의 1기로 됩니다. 그 뒤부터 계속 MVP가 될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5년 뒤에 우리나라의 SQL 서버 전문가들이 모이는 스페셜리스트 스터디 그룹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생각도 못했던 미국에 세미나 참석을 하고 그 뒤로도 계속 거의 매년 미국을 다녀올 수 있게끔 됐습니다. 만일에 제가 그때 강의를 더 많이 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했다면 지금의 아마 이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뒤로도 여전히 많은 선택지가 제 앞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다른 일들이 재미있어지더라고요. 변화가 되겠지만 제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현업에 실제로 DBA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공유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8개의 기업 담당자분에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중 3개의 기업에서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어요. 잡코리아, 연세의료원, 이랜드 시스템즈이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인터뷰에 응해 주신 것 시간 내주시고 그리고 또 준비를 정말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사당 한 3분 정도의 내외의 분량이니까요. 어떻게 해서 DBA가 되셨는지,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또 DBA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조언, 그 다음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동영상 한번 쭉 살펴보시고 그 다음 3번째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올려주십시오. 저희 회사는 취업 포탈 잡코리아하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포탈 알바몬, 그리고 이번 달 말 정도에 오픈하는 그 포트폴리오 기반 SNS를 라고 하는 그 웰던2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주 사이트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당 배치가 한 평균 한 4,000 정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력 데이터나 이런 걸 뺀 실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크기는 한 1테라 정도로 되고요. 제가 잡코리아라는 회사에 들어왔을 때 실제는 거의 개발자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때 개발자는 이제 웹마스터 개념이라고 해서 개발, DB, 심지어는 디자인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그랬는데 이제 서버가 이제 커지면서 성능에 대한 문제가 발견이 됐고, 그거를 마땅히 담당해야 될 사람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 DB 쪽으로 더 많이 파게 됐고 그렇게 됐어요.
100점에서 한 8점 정도 되고요. 오래 걸리는 롱커리를 뭐 튜닝을 해서 뭐 1초 내 결과를 뽑는다든지, DBA라는 직업이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점 같아요. 어려운 점은 실제 어떤 장애나 아니면 심각한 문제를 발견을 했는데 실제 DBA가 처리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모델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뭐 단기간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해서 다시 고치지 않는 이상은 뭐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잘하면 연봉도 굉장히 세요. 뭐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직업이 좋은 것만 바라보고 전향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실제 DBA가 되려면 DB 업무는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에 대한 좀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DBA나 DB 설계나 모델러나 이런 쪽에 이제 그 역할을 충분히 쉽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더 필요한 게 뭔지를 계속, 그러니까 당연히 DB 쪽이겠죠. 그쪽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점점 커리어를 쌓아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세의료원 의료정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맡은 업무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그리고 아키텍처 파트의 이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월 평균 한 18만 명 정도의 외래 환자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DB 시스템은 이제 병원 업무를 이제 주가 되다 보니까 OCS, EMR이 이제 메인 시스템이 있고 그 외에도 뭐 SAP, ERP나 그다음에 팍스 뭐 이런 이제 서비스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EMR을 부분적으로 말하면 그 안에서 예전에 이제 종이 차트에다가 의사가 이 사람한테는 무슨 병명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약들을 뭐 처방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전자적으로 이제 그런 서식을 다 저장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XML 형태로 변환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고 그 순수하게 EMR 데이터만 약 한 15테라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병원에 처음 입사한 게 1991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을 이제 그때 처음 접하게 됐었고, 저는 개발자였었죠. 예, 그래서 처음에 개발학자였다가 이제 환경이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으로 바뀌면서 그 DB 업무를 자연스럽게 이제 부가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저희가 이제 2005년도에 크게 한번 그 시스템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무 영역도 굉장히 넓어지고 범위도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루는 데이터 양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전문 DBA가 필요하는 시점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하던 업무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관하고 DB 관리만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2005년 즈음에. DBA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런 현업 사용자를 대면할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 이 서버하고 이제 같이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스트레스는 좀 덜하죠. 단지 이제 장애나 이런 거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DBA를 한다는 게 크게 이렇게 사실 말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이제 전산 업무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제품 나오고 뭔가 이제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데 DBA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제 새로운 기능이나 아니면 뭐 버전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에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에 뭔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 중인 시스템에 뭔가 변경을 가한다는 굉장히 심적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을 때 뭐 이런 것들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DBA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도 먼저 이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꼼꼼하고 뭔가 냉철한 그런 분석 같은 것들을 잘 해서 내가 이걸 변경할 때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를 사전에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전 그런 지식들을 좀 많이 습득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랜드 시스템즈의 DA팀 김희석 대리입니다. 2007년도에 이랜드 그룹의 이랜드 시스템즈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DBA 업무를 시작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이랜드 그룹은 이제 패션 산업을 주로 했었고 지금은 유통, 패션, 미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SA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AP로 된 ERP, BW, CRM 등이 있고요. MS SQL은 2008, 2012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규모는 단일 시스템으로는 한 16테라 정도 되는 것과 8테라 정도 되는 것이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이즈가 큰 것이 이렇게 좋은 것만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시스템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를 전공을 이제 컴퓨터 과학 학부에서 전산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이랜드 그룹에 입사를 해서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고 나서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더 하고 싶었었는데 회사의 여건상 어플리케이션 파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입사하고 1년 후에 데이터베이스 업무를 하게 되었고 저의 성격이 세심하고 침착한 편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업무, DB 업무가 저에게는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낮은 직급의 그 사원일지라도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볼 수 있는 일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리에 5년 차 정도 됐는데 벌써 이제 의사소통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인력이 적어서 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DBMS의 가용성이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 시간이 주간 시간대고, 저희가 무슨 작업을 하더라도 야간 시간대만 그 다운타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만 하면 맨날 야간 작업에 주말 작업도 많습니다. 어떤 기회가 되든 그 업무를 DBA 관점에서 보면서 일을 해라. 그럼 언젠가는 DBA를 할 것이다. 그때는 그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책에서 읽었을 땐 T자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넓게 포괄적으로 다 알아야 되고 자기 분야에서는 깊게 알아야 된다. 그 관점을 봤을 때 늦게 시작하든 아니면 DBA로 꿈을 가지고 시작하든 넓게 보면서 자기 업무에는 깊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인터뷰를 했어요. 제 모습은 하나도 안 나오죠. 분량을 다 잘랐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이거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좋은 콘텐츠가 나온 것 같아서 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 세 번째로 역시 SQL 서버 하면 이분이시잖아요. 무엇보다도 DB 전문가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SQL 서버 기술 지원가로, 그리고 강의로, 컨설팅으로 다양한 경험을 거치신 분이기 때문에 정원혁 대표께서는 SQL 서버 전문가로 가는 지름길, 여러분들 웬만하면 책도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책 제목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부탁을 드렸어요. 정원혁 SQL 대표 컨설턴트의 발표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키노트 때 키노트가 아니라 하우스키핑을 했고 이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 또 하고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시간에 이야기를 더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어를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답, 열심히 해, 매일 해, 꾸준히 해, 왕도는 없어.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는 누구든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지름길, 전문가로 가는 지름길, 제가 책 이름 붙인 게 아니라 우리 승근 씨가 붙여줬어요. 정말 제목을 잘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살면서 제가 지내다 보니까 이 지름길이라는 것이 과연 좋은 것만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이싱 게임을 좋아합니다. 실제 레이싱은 못하고 게임으로만 즐기고 있는데 거기서 게임을 하다 보면 그 버그 리포트하는 그런 사이트에 사람들이 불평을 해대요. 이런 트랙에서 서킷에서 지름길이 있어서 아주 화가 난다. 아니 지름길이 있는데 왜 화가 나지? 이유가 뭐냐면 굽어져 있는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일부 게임하는 사람들이 그냥 직선으로 내리 달려버리는 거죠. 풀밭을 넘고 모래밭을 지나서 그리고 가는 거예요. 실제 게임이니까 그게 가능하고 실제 세계에서는 그렇게 모래밭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해서 게임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DBA로 가는 전문가로 가는 지름길이 있는가? 있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모래밭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아까 키노트 때 이야기한다고 해놓고 잊어버리고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무려 1시간 반이나 됩니다. 그 시간의 원래 의도는 우리 만나는 장을 마련하자. 그런데 이런 시도를 해마다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매우 힘들어하더라 라는 거였죠. 오늘은 그런 장은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간에 서로 좀 알아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드라는 행사가 있어요. 우리 오늘 했던 것들이 결국 비디오로 찍혀서 또 여러분에게 제공이 될 거고요. 이 자리에 안 와도 될 건데 못하러 내가 여기 비싼 돈 내고 와야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테드 행사 인터넷에 아예 공개가 돼서 다 보죠. 그런데 굳이 비싼 돈 내고 거기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제 전공은 사회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회학 했냐? 저희 아버지신데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4학년 때 돼서 내가 목사를 하면 기독교에 한 술 더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회학은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뭘 할까 고민을 해봤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이런 걸 배웠었는데 순서도를 배웠어요. 1부터 100까지 더하기. 너무 재밌었어요. 6학년 때 마라톤을 했었어요. 그때는 공차 가지고 남의 집 유리창 깨가지고 아버지한테 되게 혼나고 가난했거든요. 야구하다가 또 유리창 깨서 또 되게 혼나고 그래서 나는 공 갖고 놀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그냥 동네 뜀박질이나 열심히 했어요. 너무 심하게 뛰어가지고 하루에 8km를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전국체전에 나가는 중학교에서 저를 육상선수로 뽑아가려고 그랬었어요. 마라톤 하면서 끈기를 배웠죠. 저희 집에 타자기가 있어서 그때는 워드 프로세스 이런 거 없던 시절이었고요. 분당 700타를 지금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접하는 게 훨씬 더 쉬워졌죠. 사소한 이유예요. 주소록에다가 친구들 목록을 적고 해마다 주소를 바꿔 옮기는데 지겨웠어요. 정말 계속 이래야 되는가? 그러다가 애플이란 걸 보게 됐죠. 이거 뭐 하는 건데 게임 열심히 하는 게임 말고 못 하는 거야? 워드 프로세서를 할 수 있대요. 타자 이제는 안 쳐도 된다. 한번 저장해 놓으면 또 쓸 수 있다. 좋았어요. 여기서 또 디베이스라는 걸 쓸 수 있대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그대로 다시 출력할 수 있고 찾을 수도 있고 내 주소록에 쓸 수 있는 거야? 쓸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저 때는 저런 천공카드에 구멍 뚫어서 했었어요. 학교에 갔는데 학부생은 감히 터미널 앞에 앉을 수가 없었죠. 저기 앞에서 베이직 언어를 구현을 했죠. 그랬더니 지나가던 원생들이 보고 웃었어요.
메인프레임에서 베이직을 하는 저런 인간이 다 있냐. 그때는 그거밖에 언어를 몰랐거든요. 결국은 저 컴퓨터를 샀어요. 위에 거 빼고 밑에 있는 요거만 딸랑 아주 비싼 돈 주고 돈 많이 모아가지고 샀어요. 위에 거는 흑백 TV 연결하고 이런 거 없었고요. 그리고 녹음기에다가 저장했죠. 지금 나온 아이패드랑 비교하면 크기도 성능도 뭐 말할 수 없는, 저에게는 아무튼 새로운 세계를 가져다 준 4학년 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취미 삼아 하던 컴퓨터나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는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6월 달이 돼서 선배 형이 너 아직 뭐하니? 6월인데 입사도 안 하고. 그래서 산업공상이 확실했던 저는 회사는 산 것들이나 가는 거야. 이러고서는 원서를 옆에다 집어 던져놓고 공부했어요. 공부하다 지겨워서 원서를 그냥 한번 펼쳐봤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원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2박 3일 쓴다는데 저는 그냥 3시간 만에 다 썼어요. 이 회사 재밌는 회사다. 그래서 원서를 내러 가봤죠. 정말 더 재밌었어요. 상사들은 없고 그냥 동아리 형들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결국은 입사를 하게 됐어요. 최종 면접에서 지금 박성수 회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죠. 왜 6월에 입사하니? 컴퓨터 공부, 왜 또 사회학 하는 사람이 컴퓨터를 하냐? 재밌어서. 다시 태어나면 뭘 전공할래?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결국은 전산대장 오라 그래. 뭐 이래가지고 전산대장과 다시 면접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컴퓨터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저의 컴퓨터 시작이었어요. 입사하고 났더니 전 사진도 취미 중에 하나인데 열심히 사진기 살 돈 모으고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오디오, 저도 음악 좋아했는데 하여튼 오디오. 저는 컴퓨터 좋아하는데 컴퓨터를 했는데 월급을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 돈 모아서 컴퓨터 하는 거였는데 즐거운 일 하고 있는데 월급을 주는데 그것도 꽤 많이 주더라고요. 그것이 결국은 저로 하여금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너 그 PC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저 할 줄 아는 게 PC밖에 없었으니까요. 메인프레임을 해야 돼. 그게 제대로 컴퓨터 하는 거야. 해봤는데요. PC에서 3분이면 할 일을 여기선 준비하는데 벌써 10분이 흘러가더라고요. 앞에 뭔가 계속 일을 시키는 그런 명령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처음은 그런데 갈수록 빨라. 그래도 이렇게 불편한 일은 안 하겠다고. PC만 하겠다고. 그럼 비전이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겠다고.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서 다운사이징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PC를 거꾸로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됐죠. 이 결정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결정으로 5년 후에 퇴사할 때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하게 됐죠. 세 회사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로 들어왔고, 근데 입사하고 나서 저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지원을 했어요. 그때 네트워크가 대세였거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만 좀 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입사하고 났더니 저는 데이터베이스에 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사님한테 달려가서 항의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전 마이크로소프트 그때 당시 100명 직원 중에 데이터베이스 하는 게 너밖에 없다, 야. 고민이 됐죠? 바로 길 건너에는 오라클이 있었어요. 데이터베이스 하려면 절로 가야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젠가 키노트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가죠. 남기로 했어요. 여기서는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이랜드에서 일할 때 좀 전에 이랜드 DBA가 이야기를 했지만 온갖 거 다 해볼 수 있었거든요. 제 마음대로 해볼 수 있었어요. 제가 오라클에 가면 마음대로 뭔가를 만지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거긴 벌써 1000명 이랬거든요.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까 원지훈 DBA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스스로 DBA 자리를 만들어냈다. 저는 그런 것이 큰 회사가 아니라면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DBA에게 빠질 수 없는 것이 장애죠. 저는 고객사에 가서 데이터를 다 지워봤어요. 소스와 타겟을 바꿔가지고 소스에서 완전히 다 지웠어요. 기분은 아주 짜릿하고 세상에 그렇게 정신이 맑아질 수가 없어요. 불과 3초 만에 저희 이사님과 이 고객사의 그 높으신 어른들의 얼굴이 쫙 지나가고 신문에 누구누구가 고객사 데이터를 다 날려먹었다, 뭐 소송에 걸렸다, 이런 기사가 막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해야 될 일은 못했지만 결국은 데이터를 다 살려냈고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신뢰를 얻었습니다. 데이터를 날리고도 살리는 저 인간은 무엇인가? 저로서는 날마다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는 그 시간이 싫었고, 그래서 오히려 야근하고 밤샘하고 공휴일에 나와서 일하고 대신 평일에 놀러 가는 게 좋았어요. DBA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학교를 가니까 그다음부터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놀 때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를 꼬셨죠. 야, 학교 빼먹고 놀러 가자. 그래서 저희 집은 주로 평일에 에버랜드 놀러 가고 그럽니다.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규정하면 DBA로서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DBA는 개발도 하고 DB도 달아야 돼.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내가 DB를 맡아서 하면 대신 이런 일은 덜 하겠다, 이런 일을 더 하겠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협상의 능력이고 여러분이 개척해 나가야 될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뭔 소리야 너 하던 것 하고 이것도 해, 이렇게 나오는 게 현실이죠. 그렇게 해서는 골병 들고, 그리고 결국은 건강을 잃고요. 역시 DBA는 나랑 안 맞아, 빨리 전직해야겠다. 아니 IT는 나랑 안 맞아, 아예 딴 세계로 가야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만 시간의 법칙, 저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만 시간을 썼더라. 빌 게이츠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책을 읽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만 시간 썼나? 컴퓨터가 전공이 아닌데. 회사 들어가서 정말로 하루에 16시간 일했어요. 일랜드였거든요. 첫 해에 지독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봐주고요, 8시간 일했다고 하고 4년 계산해 봤어요. 그 중에 한 해는 완전히 몰입해서 공부만 6개월을 했고, 그리고 정말 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봐줘서 16시간 일한 걸로 계산해 보면 저것만 해도 10,000시간이 넘더라고요. DBA가 되고 싶던, 개발 전문가가 되고 싶건 10,000시간의 시간을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전공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예 컴퓨터 학원으로 들어갔죠. 6개월 동안 여기서 고3보다 더 심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마라톤 했던 것이 저한테 한번 도서관에 앉으면 공부가 안 되더라도 화장실도 안 가고 저놈보다 내가 더 오래 앉아 있는다, 이런 오기를 부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심하게는 아침에 도서관 들어가서 9시에 들어가서 12시에 밥 먹으러 가자 그럴 때까지 자리를 한 번도 안 뜨는, 건강에 안 좋더라고요. 자주 움직여야 돼요. 우리 아까 나왔던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언젠가 강의에선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의 강의를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면 강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 얼어붙고, 그래서 강의를 못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공부할 기회가 점점 사라져요. 강사님들 저 학생으로 좀 받아주세요. 튜닝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곰같이 오래 앉아있는,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실제로 제 머리가 여기서 SQL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좋은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문제 하나 붙잡고 심지어 10몇 시간 동안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만 열심히 하면 결국 골병 들고 병 납니다. 그러니까 쉬어야 됩니다. 저는 밤새 일하고 그 다음날 쉬는 거, 보통은 그 다음날 장애가 생겨요. 밤새 일하고 나면. 그래서 그 다음날은 안 쉬고 그 다음날 쉬었어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아예 밤에 일하니까 다음날 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쉬었습니다. 그때 마음껏 쉬었습니다. 그냥 저희 회사에서 자주 가는 그 휴양지인데요, 저 의자를 보고 있으면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런데 정말 전문적으로 컴퓨터만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고요. 그래서 컴퓨터 전문 회사를 찾아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입사 공고를 냈어요. 저기 되면 간다 그랬죠.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서 저는 이젠 더 이상 현업의 요청 이런 거 안 듣고 전문적인 일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있었더니 매니저, 팀장 알아요.
여기서는 그냥 저는 엔지니어로 계속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뛰쳐나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만 올라가면 팀장해라, 매니저해라. 그래서 더 엔지니어로 살 수 있는 길은 뭘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태게드 이런 데 가보면 머리 허연 할아버지 엔지니어들이 와 있거든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안 될까? 그래서 일단은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면서 MCT라는 자격을 가지고 나갔어요. 강의를 할 수 있었어요. 가르쳤어요. 즐거웠고요. 제가 가르치는 게 적성에 참 맞거든요. 그렇게 8년 동안을 지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뛰쳐나간다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반대, 주변에서 반대, 회사의 높으신 어른이 반대. 그래서 너 그거는 마약이야. 마약 먹고 8년을 잘 지냈어요. 전문성의 기반에는 기초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아파트 무너진 거예요. 제 기억이 나요. 신촌에 있는 와우 아파트라는 게 무너졌던 기억이.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랬다고. 그러니 지금 옆 나라를 보면서 이제 한편으로 웃고 비웃고. 근데 우리가 기초를 쌓지 않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면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탑은 계속 높이 쌓고 굴은 더 깊이 파는데 어느 날 가면 기초가 없어서 힘겨워하는 거죠. 가끔 강의하면서 해시 알고리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설명 못합니다. 아니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기초 알고리즘들이 없는데 나중에 고급 기술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교 때 안 배웠어요. 괜찮아요. 그냥 지금 찾아서 공부하면 돼요. 인터넷과 유튜브라는 엄청 좋은 것들이 있죠. DBA가 되기 위해서 좋은 능력 중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이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정답만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그 대안을 찾아야 되더라고요. 정답을 모르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일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일했거든요. 물어볼 거는 미국에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초창기에. 그래 정답은 모르겠고 다른 대안이라도 제시했어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 저는 너무 끔찍하게 그거에만 매달리는 사람에 대해서 좀 다시 제거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어떤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려 사흘이나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뿌리치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너무 세상 삶을 잘 못하는 게 아닌가. 다른 대안을 우선 찾아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답을 시간을 두고 다시 찾아봐야죠. 그것도 안 되면 이유 추정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번에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정답은 조금밖에 못 얻어내고요. 대안 더 많이 없고요. 이유 추정이 대부분이죠. 점점 지식이 쌓이면서 실력이 늘면서 이쪽 것들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문제를 단순화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사방이 복잡해요. 어디 가면 컨설팅 가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우리 회사는 너무 복잡해서 예외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DBA나 개발자들은 다 비슷해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복잡한 상황을 자꾸 단순화시켜 보면 정말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답을 제거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영국에 2차 대전할 때 독일이 폭격하는 것 암호를 풀어야 되는데 암호를 못 풀었어요. 한 놀라운 수학자가 암호를 풀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알고리즘으로 풀었다라고 제가 짐작을 했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여자 군인들 200명을 모아놓고 1414 이런 단어가 나오면 거기다 폭탄 대입해봐. 말이 안 되더라. 1414는 폭탄이 아니야. 다음 단어 대입해봐. 잠수함.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200개를 차례대로 지워나가는 방법을 썼단 말이죠. 얼마나 한심해요? 그런데 역사상 어떤 방법보다도 암호를 가장 빨리 풀었대요.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아니야. 오답이야. 오답을 자꾸 제거해 나가는 능력을 키우면 결국은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실수를 3번 반복했다.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지 실수가 아닙니다. 프로세스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일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자꾸 써놓고 다음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물론 매뉴얼 잘 돼 있죠. 근데 그 장화학 매뉴얼은 나한테 직접 관련이 없어요. 내가 처리하는 매뉴얼이 또 필요한 거죠. 가끔은 실수를 했으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결국은 DBA들은 장애를 결국 만나게 되고요. 결국 한 번은 사고를 치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이거든요. 그럴 때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필수적인 툴입니다. 영어는 그냥 자랑이 아니고 학식이 아니라 필수적인 툴입니다. 한글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글 사이트에서요. 한국어 웹. 그랬더니 딸랑 하나 나왔어요. 영어로 검색해봤어요. 44개가 나왔어요. 저 이런 거 자주 경험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라마드라고 읽습니다. 배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뭐 지금도 얼마나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배우면요, 교육학에서 일주일이 지나면 25%만 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다시 만나보면 제가 했던 이야기에 25% 기억하면 고맙죠. 배운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요, 결국은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나눠줘야 됩니다. 라마드라는 단어는 배우다라는 뜻과 함께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르치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저곳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고요. 픽하면 C브레인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컴퓨터 말아먹고 이랬어요. 하드 말아먹고. 저는 여기서 고쳐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잘 알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점점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바이러스 전문가가 아닌데 사방에 바이러스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결국은 MS SQL에서 저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잘 알아 이렇게 된 거죠. 점점 가르쳐주다 보니까 정말 잘 알게 됐어요.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균형 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되게 소홀히 하는 IT 사람들을 많이 봐요. 이게 깨지면요, 그다음 일 제대로 안 됩니다. 일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야근하고 늦게 들어가는 거 좋은데요, 1년 365일 그러면 안 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면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요. 몰입할 때가 있으면요, 때로는 쉬기도 해야 됩니다. 그 쉼이 우리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문제 해결을 가져다 줍니다. 밥 먹으러 나갔다 오면 혹은 담배 피고 오면 문제가 해결되죠. 머릿속에서 이거다라는 거죠. 성공 때문에 행복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원혁 대표와 함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일문일답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자 준비되는 대로 앉아서 하겠습니다. 아까 그 아파트는 참 곱게 넘어가 있네요. 예, 신기하네요. 몇 가지 관심 가지실 만한, 도움될 만한 질문을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좀 빨리 끝나거나 시간이 허용이 되면 지금 앱으로 올리고 있는 토크쇼에 대한 질문 있으면, 또 괜찮은 질문 있으면 선별해서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 질문 먼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했어요. 정 대표님도 결국은 뭐 사회학부터 시작해서 뭐 이랜드나 마이크로소프트, 퇴사, 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들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이럴 때 보통 나름대로 사용하시는 방법, 아니면 그 선택하는 어떤 기준,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신지? 정보가 많으면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저 대학 가면 확실히 취직돼. 이런 정보가 있다. 저 회사 내일 뭐 큰 히트칠 제품이 하나 나는데, 그럼 그 회사 주식을 사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거든요. 이 길로 가면 확실히 연봉이 올라간대, 뭐 승진 보장된대. 그럼 그쪽에 가서 줄 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결정할 때 좀 덜 망설이려면 정보를 많이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거를 저는 이렇게 대차 대조표처럼 좌우를 갈아서 장과 단점을 나눠요. 이 일을 선택하면 얻는 장점, 이 일을 선택하면 얻는 단점들.
결국은 세상 일은 어딘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좋은 쪽으로 결정을 하고요. 한번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 결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러면 혹시 이건 좀 아쉬워 혹은 이거 살짝 후회되는데라고 했던 선택도 있으세요? 좀 전에 했던 말 결국 다시 하게 되는데 네. 한번 결정하고 나면 그런 없으시다고요? 네, 그런 게 네.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전에 제 결혼 안 한 지금 아내가 아닌 옛날 애인 저를 무척 우유부단함의 극치로 몰아가겠는데요. 제 성격이 우유부단했어요. 그래서 문과와 이과를 5번이나 옮겨 다녔거든요. 근데 이 애인이 양가 인사하자 그래 놓고 다시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러고 결혼 이야기 해보자 그래 놓고 또 없었던. 그래서 우유부단함을 겪으면서 우유부단함이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가.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겠다. 한번 결정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후회하지 말고 그거 하자.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요즘엔 그런 경우 고소 가능합니다. 네. 돈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실제로 나이가 좀 많이 있는데 DBA나 혹은 DB 관련된 직업을 이렇게 전향하는 걸 희망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이 나이에 대한 부분에서 혹시 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회사가 받아주면 혹은 일자리가 있으면 저는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DBA는 나이가 많아도 받아주는 곳들이 많고요. 오히려 DBA는 지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정말로 그게 적성에 맞는가라는 거죠. 돈 보고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DBA가 이제 점점 급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정말 이 일이 적성에 맞다. 그러면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살아오면서 문제 해결 능력, 오답을 제거하는 능력, 또 장애를 대처하는 능력, 나이가 들면 더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운전도 험악하게 하고 철도 없고 다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고를 많이 치는데 나이가 들면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시니까요. 여기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성으로서 정 대표님은 여성이 아니지만 많이 이제 만나시니까요. 여성으로서 DBA나 혹은 DB직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또 도움이 될 만한 얘기 있을까요? 강의를 하면 동료 강사들이 제가 강의하는 방을 딱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번에도 여자 있네? 제가 가르치는 반에는 항상 여자가 있다는 거죠. 다른 윈도우 과정이나 이런 쪽에는 여자가 없대요. DB 과정만 여자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쪽에 여자들이 진입하기 쉽다라는 이야기고 한편으로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들어오는 거겠죠. 밤샘 근무, 휴일 근무 또는 장애시 집에 못 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여자들에게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자들 끈기가 있어요. 여자들이 문제를 침착하게 대하는 능력이 있고요. 또 남자들보다 제가 남자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죠. 남자들보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풀어가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요. 문제는 이제 회사에서 기피하는 게 문제 생기면 쟤 못 붙잡아나 이런 거예요. 어디 지방에 못 보내 이런 건데 그런 것들만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여자 DBA 아주 각광받는 직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하성희 대표가 원래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나친 겸손과 돈 벌기 위한 바쁨과 이런 걸로 같이 못한 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성 DBA의 직접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같은 DB 교육 하는데 저는 여자분들이 잘 안 들어오시는데 역시 인기가 많으십니다. 부럽습니다. 저 강의를 해보면요, 여자분들이 많아야 한두 분? 아니면 보통은 없으세요. 남자분들만 교육을 많이 받으시는데 확실히 여자분들이 교육 들어오시면 분위기가 틀려요. 남자분들이 조신해지세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남자분들만 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장난 많이 치시고 좀 재밌게 좀 보내시는 편이고, 저 이제 컨설팅을 하니까 컨설팅 할 때도 보면
여자 컨설턴트 분들은 아무래도 좀 물론 그 상대적인 것도 있지만 또 1편 1부에서는 여자 컨설턴트들에서는 좀 더 잘 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아마 여성 DBA로서도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분명히 또 그만큼의 좋은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비슷한 내용이 지금 아까 질문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셨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거 몇 가지 좀 꼽아서요. DBA나 혹은 DB 전문가가 되려고 할 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런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키텍처에 대한 공부 아니면 뭐 쿼리 튜닝을 많이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장애를 일부러 많이 일으켜 본다든지 뭐 지금 말한 게 다 필요한데 장애를 일으켜본다 먼저 해볼까요? 제가 유닉스를 다뤘으니까 유닉스는 그때 뭐 정전되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셧다운해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때 RDB 초창기였거든요. 저는 그런 게 어딨어, 우리 회사는 픽하면 정전되는데, 그때는 한국전력이 전기 아주 고압적으로 줬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 그냥 전기 끊어요. 심지어 회사에 에어컨 틀면 그냥 정전되거든요. 전체 회사가 서버고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RDB 가져오고 운영체제 가져오면 저는 거기다 루프 돌려서 트랜잭션 잔뜩 일으키고 그러면 그냥 가서 전원 버튼을 꺼버렸어요. 그래도 멀쩡히 다시 살아나냐, 그런 것들 한번 해봐야 되고요. 고가용성 뭐 구현했어요. 근데 실제로 되는지 테스트해보는 그런 관리자들이 그닥 많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한번 테스트해보고 6개월 지나고 저거 어떻게 내가 한번 눌려봐도 되냐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고가용성이 아닌 거잖아요. 제가 아까 해시 이야기를 했는데, 해시 저는 학교 때 그 공부할 때 전혀 배우지도 못한 알고리즘이었어요. 나중에 나왔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해시를 찾아서 공부했어요. 필요하면 얼마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모델링, 집합 뭐 이런 것들 컴퓨터에서 너무나 당연히 필요한 지식이, 우리 데이터 쪽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지식이고, 결국은 나중에 가다 보면 하드웨어도 들어가게 되고요. 어느 거 하나 가릴 것 없이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올라온 질문 중에 이거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꼽아봤어요. 올려주신 분 성함 말씀드려도 괜찮은 거죠? 그죠? 이름 다 적으신 거니까. 랜슬롯 김 01038223, 죄송합니다. 되게 좀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게 많이 듣는 얘기인데, 정원혁 대표님, 회사에서 대학 나온 친구들 뽑고 또 대부분 회사들이 스카이를 잡는 곳이 많습니다.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실력이겠지만 혹시 조언해 주실 만한 DB 쪽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역시 이제 학벌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딸에게 중학교를 가지 못하게 했었어요. 결사투쟁을 하고 중학교를 갔거든요. 이제 중3이에요. 고등학교 가지 말자 또 다 동의를 했는데 또 지금 결사투쟁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협의 중에 있어요. 저는 대학이라는 것이 혹은 학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크게 하는데 도움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 중에도 사실은 고졸이 있었고요. 지금은 퇴사를 했는데 굉장히 일 잘했어요. 또 아까 뭐 본인이 밝혔으니까 변변찮은 학벌을 갖고 있어요. 학벌이 별거 아니다라는 거죠.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에 지금 금요일마다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이야기예요. 니네들이 연대 응통이라고 취직되는 거 아니다. 그 머리는 어떻게 하면 연봉 더 많은 회사로 빨리 옮겨가냐를 쓰는데 사용한다는 걸 사장들은 잘 알고 있다. 단지 연대를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끈덕지게 앉아서 공부했냐, 그 인내심, 놀 수 있는데 참았던 인내심 때문에 너희들을 뽑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학벌 가지고 열등감 가지신 분들이요, 니는 좋은 데 나왔으니까 그러지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이 40이 되면요, 학벌의 차별이 없어지고, 50이 되면 뭐의 차별이 없이고 외모의 차별이 없어지고, 60이 되면 성별의 차별이 없어진대요. 남자고 여자고 아무 차이 없는 거죠. 지금 20대나 30대에 학벌 따질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역시 저도 그랬었지만
컨설턴트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약간의 환상, 또 뭐 이게 꿈, 희망, 그리고 또 많이들 얘기들 하세요. 좀 전에 질문도 하나 올라왔는데 정 대표님 컨설턴트로 오랫동안 생활하셨잖아요. 돌아보시기에 DB 컨설턴트로에서의 삶, 뭐 어떤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다, 아니면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말씀 주신다면. 컴퓨터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 만나는, 아까 누가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면 치여서 나는 그냥 문제 본질만 듣고 싶어요. 그건 2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20분을 이야기를 해요. 18분은 넋두리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바로 yes, no가 불분명한 거죠. 그랬는데 컴퓨터 접하면 yes, no 확실하고 그냥 정확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컨설팅은 이것과 상반되는 일 같아요. 이제는 가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냥 나 혼자 일 잘하고 문제 해결해주고 나오면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뭐가 문제냐, 어느 놈을 저희 잘라야 되냐, 그걸 다 저한테 묻는 거죠. 심지어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갑이, 을이, 병이 있는데요. 저희는 병이 의뢰를 했고 잘못은 병이 했어요. 갑이 저한테 물어요. 뭐 누가 잘못이야? 거기다 대놓고 병이 죽일 놈인데요. 이런 말 못 하거든요. 컨설팅은 마치 그와 같은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순수 엔지니어하고 컨설턴트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 다름을 극복할 수 있다면 컨설팅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컨설팅은 고정된 자리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돌아다니고요. 심하면 카페를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맞는, 적성에 맞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하면 얼마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랑 연결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이 IT 컴퓨터 관련된 기술을 다루다 보면 뭐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까 인간관계, 소통하는 방법, 인문학적인 사실 공부에 대해서는 거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인문학적인 소양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이공계열에서도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고 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 책들도 공부들도 많이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 대표님이 보시기에 인문학적으로 뭐 DB 전문가 사람들과 소통을 하거나 회의를 중재하거나 연결을 해야 되고 혹은 뭐 고객과 상담을 해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지금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좀 키웠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죠. 현업에 가서 이렇게 여기에 외어절 하나만 더 추가해. 그렇게 싸워라 그러면 못한다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저는 그런 면에서 협상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기술만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는데요. 그 나머지가 더 있어야 된다. 아마 언젠가 우리 언플러그드 키노트 때 제가 했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문학, 스티브 잡스가 나온 이후로 막 계속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막 유행이 되면 막 싫어져요. 인문학 그러지 말고요, 인간되자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끔씩 보면 아주 괴팍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 기술이 정말 필요해서 쓸 때는 그 사람을 쓰는데요. 그 기술 다 얻어내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 팽개쳐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컴퓨터하고만 상대해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세상에 살다 보면 컴퓨터하고만 상대하는 일은 없습니다. 연구소에 가도 심지어는 연구소에 있는 상사, 동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의사소통 안 하고 고집하고 이래가지고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죠. 제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실력을 갖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너무 한 가지 그 기술만 몰두하고 나머지는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T자형 인간 뭐 몇 번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국 같은 이야기들인데 다양함과 함께 전문성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간단하게만 일문일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 대표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마 비슷한 얘기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결국은 노력하는 사람만이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데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식사는 이제 바로 시작해서 1시 반까지 식사 시간, 점심 시간입니다. 근데 중간에 시간이 좀 많이 남겠죠? 식사는 보통 빨리 하시니까 1시부터 1시 반 사이에 여기 맨 뒤에 쪽에 전문가 Q&A 부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와서 여쭤보셔도 되고요. 나중에 커피 브레이크 있거든요. 그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와서 궁금하신 내용 Q&A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어제 급하게 만든 행사입니다. 예, 깜짝 행사로 하나 만들었어요. 12시 40분쯤부터 식당 바로 옆에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MVP가 되는 법, MVP에 관심 있는 분들 오십시오. 제가 12년 MVP로서 MVP가 되는 법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많이 오시면 진행하고 없으면 그냥 무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테니까요. 예, 놀러 오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